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현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최신 근황 소식들 중에 우리를 놀래키지 않는 소식은 하나도 있지 않다. 모든 소식이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가 듬뿍 담겨있는 영화 소풍의 뮤직비디오가 드디어 오늘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계속 재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서도 전달을 드렸지만 이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듬뿍 담긴 요번 소풍이라는 영화는요, 저도 아마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특히 이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이 나문희 선생님, 김영옥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이 뭔가 학창시절의 우정과 사랑을 넘나드는 또 풋풋한 삼각관계까지, 또 그것이 세월이 흘러 서로가 서로에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소중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뭔가 10대, 20대, 30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나이가 들어 세월이 흘렀을 때 떠올려 볼 수 있을 법한 인생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 벌써 영상의 조회수가 수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거의 엄청난 상업 영화라고 하기에는 홍보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 하나만으로 초대박 홍보 견인을 하고 있다. 적어도 영웅시대 분들은 전부 다 극장에 가서 관람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영화 시작부터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와 정말 유사한 바다 파도가 촥 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무 비슷하죠. 소름 돋을 만큼 비슷한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과거, 학창시절 때의 이 추억들, 세 사람의 이런 재밌었던 우정관계, 세월이 흘러 나이 들어 만난 모습이지만 여전히 어렸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의 어떠한 눈빛 속에 담긴 진정성이, 영화 내용 자체가 스토리가 요즘 영화들에 비하면 엄청 막 스펙터클하고 막 화려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있고 이런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잔잔한 감동을 줄 수 있는 휴가와 같은, 휴식 같은 영화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히려 비슷한 연배이신 소천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이 영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분들도 벌써 많이 계시거든요. 이미 개봉도 전부터 이 영화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마치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소시 역시 할머니나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참 한때는 이런 추억이 남아있었던 어르신 분들의 또 풋풋한 모습과 인간적인 면모까지, 사실 이런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줬던 것이 임영웅님의 노래거든요. 신정훈 대표님과 다짐했었던 그 마음,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르자라고 했었던 임영웅님의 이 초창기 때의 초심이 이 영화에 많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 개봉하면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찾아서 보실 것 같아요. 더불어서 노래하고 이렇게까지 찰떡으로 스며들다니, 왜 감독과 제작진이 임영웅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가 이 소풍이라는 영화와 너무나 그냥 찰떡처럼 어울려 버렸다라는 거죠.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여전히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영광의 소식들 전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임영웅 영광의 1위 행진, 바로 9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도 최다 득표자 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님은 역시나 44만 4,497표를 얻으면서 최다 득표를 기록해냈죠. 2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22만 표, 3위의 김호중 씨가 20만 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숫자들 20만 표대의 2위와 3위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그 2배가 넘는 44만 표가 넘은 임영웅님의
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득표수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좀 아실 수 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실질적 팬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 부문에서도 임영웅님은 가장 많은 4만 3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게 됩니다. 2위와 3위의 이찬원님과 김호중 씨가 각각 2만 개, 만 개인 걸 보면 4만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개수인지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임영웅님의 대박 소식은 끊임없습니다. 넘사벽 영웅시대 임영웅 61주 연속 스타 왕중왕 1위의 정상을 차지했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 이어서 자, 임영웅님의 스타 왕중왕 투표 역시 압도적인 정상을 지켜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9월 1일 오후 3시부터 9월 8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번 스타 왕중왕 랭킹 투표에서도 임영웅님이 무려 12만 867표를 획득하면서 61주 연속 정상을 수성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 겁니다. 12만 표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타 왕중왕 투표 1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61차 연속 1등을 임영웅님이 차지할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영웅시대 소천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위 득표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만 표를 말씀드렸는데 자 당장 2위를 차지한 영탁님이 8만 5천 표 3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이 7만 6천 표니까 항상 임영웅님은 모든 득표수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 압도적인 결과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완성이 되는 정성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이 어디 줄어들겠습니까? 오히려 폭등하면 더욱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에 대해 감탄하는 것인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유튜브 영상도 난리가 났습니다. 송혜도 흐뭇한 미소. 세상을 떠나신 송혜 선생님이 굉장히 또 감동했었던 노래이기도 한 이 미운 사랑 영상이요. 곧 1000만 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KBS K-POP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미운 사랑 영상도 이제 900만 뷰를 넘어서서 1000만 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조회수 파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시나 다른 채널에 올라갔음에도 임영웅님의 노래는 1000만 뷰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게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 또 대중들이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찾고 있구나. 이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여기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요렇게도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사상 최초로 벌어진 일이다. 야,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사상 최초로 벌어진 일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쭉 내려보니까 안녕하세요. 임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콜센터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임영웅 팬들만을 위한 전용 콜센터가 생겼다. 예매 개시를 앞두고 피 튀기는 티켓팅이 예상되자 사상 최초로 전용 회선을 개설한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를 위해서 바로 이 인터파크에서 직접적인 전용 콜센터 만들어진 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했죠. 아주 신나는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전용 콜센터까지 생겼다라는 기사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타이틀만 볼게요. 임영웅 때문에 초긴장,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일. 자, 이 기사들의 타이틀만 봐도 임영웅님의 이번 2023 전국 투어 콘서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긴장시키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워낙 피케팅이고 워낙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워낙 표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가 전용 콜센터까지 만들 정도로 정말 업계를 긴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계속 올라와요. 임영웅 인기 이 정도였어? 인터파크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초긴장이다. 사상 처음으로 전용 상담 전화까지 마련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반 티켓 상담과는 별개의 전화번호를 최초로 만들었고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정 콘서트 전용으로 전화번호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팬덤의 연령층도 높고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더 정확히 안내하고자 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기사를 접하시고 야,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선형 성장, 과도기, 공연 상영, 공간 사업이 과연 돌파구가 될까? 멀티플렉스, 4DX, 스크린X, 자, 넷플릭스부터 이제는 콘서트 투어, 이 아이유씨의 콘서트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360도 어라운드 뷰를 나타내는 것 같은 콘서트 형태를 이미 아이유씨가 먼저 선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관객과 가수가 호흡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모일 수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유씨의 콘서트도 예로 들면서 넷플릭스와 다양한 이 영화 업계에서는요, 최근 스크린X와 4DX와 같이 공간 사업으로서, 체험형 사업으로서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졌던 이유는요, 바로 4DX와 스크린X 등 특수관을 활용하여 빈틈을 메울 수 있는 공연장 못지않은 현장감으로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아이유씨의 국내 공연, 실황 콘서트가 이제는 아이맥스로도 선보여진다라고 해요. 이 아이유씨의 이번 콘서트 말이죠. 그런데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이미 I'm Here The Final로 영화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CGV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껏 뭐 방탄소년단이라던가 뭐 다른 아이돌들, 다른 트롯맨들의 이 콘서트가 영화로 제작돼서 나온 적은 많지만 지금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드디어 최초로 국내 공연 실황,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콘서트를 영화 극장에서 생중계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CGV가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CGV에서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된다 뭐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자, 아이유씨의 콘서트처럼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실시간으로 CGV에서 생중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2023 콘서트 일정표를 보면 한 가지 조금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측을 한번 드렸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분명히 차후에도 지금 5개의 도시만이 공개가 되어 있지만 이 일정 사이사이에 거의 2주에서 3주간의 격차가 있는 만큼 요 사이에 다른 지역의 새로운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이 차후에라도 공개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제가 예상을 하나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 유튜버들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이유씨의 CGV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이나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영화 무비와는 다릅니다. 녹화 촬영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유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TV에서 봤던 것처럼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티켓팅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CGV에서도 아이유씨의 콘서트를 단독 개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단독 개봉 임영웅님의 콘서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 아이유씨가 먼저
단독으로 실시간 극장 생중계를 하느냐? iOS 콘서트가 먼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콘서트가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바통을 이어받는 자가 누가 되겠느냐? 바로 아티스트 임영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 사이사이가 비어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왜냐? 그냥 CGV에서 실시간 생중계 실황을 딱 해버리면 충분히 이 전국에서 못 보시는 분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꼭 콘서트장을 가지 않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극장으로 가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실시간 생중계를 다 같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영향력이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따뜻한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은 후배들이요,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해 자선음악회 공연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보이십니까? 지난 2일 날 이렇게 자선음악회에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장, 실용음악과 교수, 실용음악과 재학생 등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행사에서 이렇게 모습을 가졌는데, 특히 임영웅님의 후배들의 무대 소식에 관객들의 큰 관심과 무대가 끝난 뒤에도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CGV, 실시간 생중계 어떠십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임영웅님의 복귀는요, 단순히 전국 투어 콘서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 음반 앨범 발매, 동남아, 일본, 그리고 유럽, 미국, 전 세계 콘서트 일정, 나아가서는 CGV에서의 생중계 실황까지. 아마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차츰차츰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로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빅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의 갑작스러운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 공개, 일정 공개, 티켓팅 날짜 공개, 거기에 임영웅님의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출연 확정에다가 이번에 발표된 영화 OST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대박이구나 라는 생각이 날 정도인데, 자, 이 영화 소풍에 대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좀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소씨가 좀 단독으로 전달드리는 비하인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소풍이라는 곳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OST가 포함이 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과 언론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8일 영상 최초 공개. 자, 바로 오늘 8일 날 영상이 최초 공개가 된다. 어떻게 공개가 되나 쭉 봤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웅의 노래가 영화에 등장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부른 영화 소풍의 영상이 8일 부산 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최초로 공개가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풍에 나오는 임영웅의 노래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뮤직비디오 1,400만 뷰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한 임영웅의 두 번째 자작곡 모래알갱이로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이 직접 분 휘파람이 돋보이는 노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위로와 힐링을 전하는 모래알갱이의 시적인 가사가 영화 소풍이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어 감독과 제작진이 이 곡의 사용을 위해 굉장한 공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영웅님에게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한 거죠. 이 모래알갱이가 영화 소풍에 딱이다. 꼭 OST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 허가가 없었으면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곡은 영화에서 나문희, 김용옥 배우의 절제된
감정의 순환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최고조에 다다른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써 두 개나 있죠. 첫 번째는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된다.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이 노래가 알고 보니 감독님과 제작진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임영웅님의 OST 곡으로 섭외를 시도했었다. 자, 그렇다면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상영작 리스트인데요. 쭉 내리다 보니까 여기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들어간 바로 소풍 영화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국 영화의 오늘 파노라마, 동시대 한국 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해의 다양한 대표작 및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이다. 바로 한국 영화의 오늘 섹션에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삽입된 소풍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 조만간 20일 날 개막식과 폐막식 시작이 되고요. 입장권 예매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일반 상영작은 20일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확하게 예매 날짜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개막식은요. 바로 다음 달 4일 날 시작을 하고요. 이 부산국제 예매 일정을 7일 날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는 개막식, 폐막식 입장권 예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달 4일, 바로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 예매하실 분들은 예매를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소풍 영화가 합류가 되어 있다. 그러니 부산국제영화제의 관계자들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산국제영화제 여기에 홈페이지에서 제가 소풍을 딱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요. 자, 작품 검색에 소풍이 딱 떠 있죠? 자, 쭉 내려보니까 이 김용균 감독님이 이렇게 이 영화를 촬영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김용균 감독님이 촬영한 소풍이라는 영화의 스틸컷. 쉽게 말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배우분들이 나온 이미지 컷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 컷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배우님과 나문희 배우님, 박근영 배우님까지 쭉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진이 굉장히 좀 여러 장이에요. 이번엔 두 분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영화의 한 장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김영웅님이 이렇게 뭔가 밖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고 또 이 두 분이 약간 재미있는 삼각관계처럼 아마 영화에서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어찌 보면 이 노년기에 세 분이 다 절친한 우정으로서 또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영웅시대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사진도 나와 있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행 로드 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장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 스케줄이라던가 포토 이외에 다른 건 제가 보는 시간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오후 시간대면은 이 뮤직비디오가 곧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될 가능성도 저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출품이 된 소풍이라는 영화의 OST 곡으로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됐다.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티켓팅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박이 날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사실 김영옥 님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시당초 이 영화에 임영웅 님이 선택을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김영옥 배우님 때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임영웅 님의 찐팬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영웅 님이, 이 김영웅 님이 출연한다라는 소식에 마음이 많이 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부산국제영화제도 지금 출품이 되는 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목소리의 찐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웅 님이 하모니를 이룬다 라는 제목으로도 기사가 올라올 정도로 이 김영웅 님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인연을 뭐 많은 언론사, 방송가 그리고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이 김영웅 님이 임영웅 님에 대한 마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면 임영웅 님을 만났었던 이 김영웅 님의 증언이죠. 촬영 끝나고 따라 나와서까지 인사를 했었다. 쭉 보니까 사랑의 콜센터 때 또 임영웅 님과 김영웅 님이 만났었잖아요. 이 당시 때 김영웅 님이 임영웅 님의 노래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임영웅 님이 불렀던 고향으로 가는 배, 이 노래를 열창하니까 김영웅 님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당시 때 이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주책을 떨어서 무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다. 노인네라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미로 봐준 것 같아 좋았다. 특히 고향으로 가는 배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의 슬픔이 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자극하는 것에 노래가 최고다. 그러면서 사실 영웅이의 감성은 남다르다. 노래할 때마다 빠져들게 된다. 잘 듣고 싶어서 눈을 감았다. 많이 운 건 아닌데 심취했었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촬영이 끝나고 나서 영웅이가 따라 나왔다. 사실 우리가 많이 교류가 있는 사이도 아닌데 나를 끝까지 따라 나와서 갈 때까지 배웅하고 손을 잡아줬다. 나는 손이 참 편인데 영웅이는 참 따뜻했다. 손이 따뜻하구나 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건강하세요 라고 말을 해줬다. 라면서 너무 뿌듯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당시 때 기억을 임영웅 님만이 아니라 김영웅 님도 하고 있다시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은 인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영웅 님이 임영웅 님에게 서운하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왜 했었느냐? 보니까 김영웅 님이 한 예능 방송에 등장을 해서 임영웅 님이 라디오스타에 등장하여 했었던 말에 서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쭉 봤더니 미용실까지 나는 방문했었다라고 했었던 귀여운 팬심을 드러내면서 이 당시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포천 미용실에 방문했었던 에피소드를 라디오스타에서 영웅이가 언급하는 걸 봤다. 깜짝 놀랐다. 그 한마디밖에 없더라. 나는 좀 내 얘기를 길게 해주길 바랬는데 라는 서운함을 또 표현하시기도 했었죠. 그 서운함을 이번에 임영웅 님이 김영웅 님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요번 영화에서 OST로나마 함께 하는 것으로 아마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 내용 나오면 저와 같은 유튜버들부터 뉴스 기사까지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김영웅 님에게 이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영웅 아리를 하는 김영웅 님, 임영웅 노래는 회의감 들던 시기에 위로가 되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웅 시대답게 앉으나 서나 영웅이 생각뿐이었다. 임영웅은 자리에 없었지만 마치 임영웅 특집 방송처럼 임영웅 이름 석자만 나와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김영웅의 귀여운 덕질 때문에 4명의 MC는 배꼽을 잡았다. 특히나 익히 알려진 임영웅의 음식 취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전시킨 메뉴로 신동엽의 해물탕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가수 성시경은
직속 후배인 임영웅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얻어낸 영웅 피셜 야심 추천 메뉴도 누르면서 신동엽 씨 해물탕이 당시 우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동엽 씨 뿐만이 아니라 성시경 씨도 임영웅님의 바른 인성을 칭찬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당시에 김영웅님이 하게 됐어요. 왜 임영웅님을 좋아하게 됐냐라고 계기를 묻자 내게 앞으로의 남아있는 삶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다 보니 그 섬세한 노래가 그 당시 때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임영웅의 노래로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가요계의 선배였던 성시경 씨도 노래 정말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시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임영웅 씨 이야기 하실 때 김영웅님의 얼굴 표정은 아예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김영웅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너무 예뻐. 손주하고는 또 다른 예쁨이야. 손주가 태어나온 것처럼 뭘 해도 너무 예뻐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음식, 취향, 키, 생일, 본관 등 임영웅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임영웅 사전임을 증명해내서 놀라움을 당시에 선사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다른 코너에서 임영웅 대 자산이 100억이나 있는 성시경 누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자 김영웅님은 장난스럽게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장난으로 해도 싫다. 나는 온리 영웅이다. 라고 말을 하여 엄청나게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영웅씨 잘 있다. 언제 한번 보자. 기회가 되겠지. 성시경 씨를 통해서 이러한 말도 했으며 임영웅 씨의 전화번호를 아는 성시경 씨는 졸지에 영웅실의 오적교가 되어 당황했다.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던 요번 김영옥 님과 임영웅 님의 뜻하지 않은 콜라보레이션 아니죠. 뜻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김영웅 님의 영화인 걸 알고 또 이 영화의 서정적인 감성과 자신의 노래가 잘 어울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 차원에서 더 유명하고 더 좋은 영화에 OST 곡으로 요청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엄청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드라마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나 영화에 노래가 얹혀지는 순간 그 영화와 노래는 드라마와 노래는요 한 몸이 됩니다. 신사와 아가씨 하면 사랑은 늘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하면 신사와 아가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수의 입장에서도 영화 제작사의 입장에서도 OST 곡을 선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미지를 다 형성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수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유명한 영화에도 넣을 수 있었던 임영웅님의 OST 곡임에도 이렇게 김영웅님의 그리고 이 영화의 작품성을 위해 선택한 임영웅님의 본심을 우리가 너무나 절실히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